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인사청문 자료가 뭐 부실 제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번 후보자 김호철 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에 제출된 자료가 부실한지 여부는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도 국회에서 여러 청문회를 해보지만 국회에서 너무 여야를 떠나서 무분별하게 사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 항상 해왔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영역에 관련된 부분,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좀 인사청문회 목적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평소 저는 합니다.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을 저는 생각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다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구체적인 의혹이 없이 무작정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청문회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보면 후보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기존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자료에 관한 것을 요청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정치 공세의 목적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께서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조속히 청문회를 속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문회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소신이 있느냐, 비전이냐 이런 부분을 중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끝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후보자께서는 평생을 사인으로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개인으로? 공직이 아니라? 네.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웃지 마시고 하세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했다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생활을 해오신 건데 개인적인 생활을 해오신 가운데서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 먼저 어떤 구체적인 의문이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청문 목적상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금융자료 다 제출해라, 뭘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는 청문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앞으로도 여야가 계속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속히 청문회를 진행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예, 부산 서구 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특이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무자료 청문회입니다. 무자료 청문회. 자료를 일체 내지를 않고요. 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해버립니다. 자료가 없어요. 국민들께서 무자료 총리, 무자료 청문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 필요 없는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 하셨는데 과연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가 필요 없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보자께서 차량이 BMW고요. 사모님 차량이 렉서스더라고요. 외제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관세청에다가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제출해달라 했는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이런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이런 거 제가 보내달라 그랬어요. 한국은행에. 그랬더니 이 부분도 개인정보 제공 미동입니다. 예? 지금 환율이 이상하게 급등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이냐 이런 것도 감사원장으로서 보실 건데요. 감사원장으로서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왜 미동의 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당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가지고 통과 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정말 이제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오늘 청문회도 결국에는 필요한 자료 안 내고 뭉개다가 시간 끝나면은 뭐 그렇게 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이재명 정부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그렇게 했다 칩시다. 지금 올해 마지막 청문회고요. 내년부터 다시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2기 청문회들이 줄을 지을 텐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자료 없이 증인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자료는요. 기본적인 자료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유동의하실 필요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제출 발언을 위원장님께 하셔야 예 합니다. 위원장님께 요구한 자료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미제출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절- 자료들이 올 때까지 얘기했잖아요. 자료들이 올 때까지 보세요. 예, 정리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합니다. 얘기만 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예. 자, 우리 백성현 의원님. 소리 나오나요? 네네. 지금 자료 제출을 핑계로 뭐 파행을 유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12월 28일 10시 기준으로 자료 75% 제출했습니다. 뭐가 부실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75% 제출했습니다.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 77% 제출했었는데 비슷하지요? 그리고 제출 건수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성 자료 요구가 많이 있어요. 또 수십 년 전 자료라서 후보자 본인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출 못한 것들도 많고요. 보면 후보자의 최근 20년간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의 조제 기록, 입원 내역, 의료비 내역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저는 저희 가족 20년간 입원 내역, 의료비 내역 안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재직하지 않은 청와대 재직 부서 현황 자료 요구, 20년간 해외 출입국 내역 및 사유, 최근 10년간 4인 간 거래 내역, 최근 5년간 1회 1천만 원 이상의 예금 거래 내역, 후보자의 군 법무관 재직 중 해당 부서 소속 장교 부사관 병사 명단, 상훈 내역, 징계 내역. 제가 이 목록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면 그게 이 인사청문회에 왜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본인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는 83%가량 동의를 했고 또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과거를 볼까요? 심우정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자료 제출률 32%였습니다. 당시 377건 중에 121건만 제출했죠. 그때 여당이었던 현 야당은 침묵하고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30%대 제출을 용인했던 야당이 왜 75%는 용인이 안 됩니까? 40%나 많은데 이상.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통상 인사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5년치 자료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모두 제출했고 동의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모적인 자료 제출 공방 이것을 통해서 시간을 끌고 파행을 유도하지 마시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우리가 검증하고 내실 있는 청문회를 이어가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때는 32%에 불과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75%를 용인하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용인이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조준호 의원.